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공소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침투 및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방해 시도, 이와 같은 경찰의 국회 출입 일시 허용으로 인해 이미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집결하였고, 국회 경내로 들어온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회의사당 봉쇄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1시 40분경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나고 물었으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12월 4일 새벽 0시 20분경 다시 곽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장관도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곽종건 특전사령관은 12월 4일 새벽 0시 20분에서 57분 사이 특수임무단장 및 제1공수특전 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나아가 육군 특수전 사령부 병력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고자 계엄사령관에게 그 사용 승인을 건의하였으나 계엄사령관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공소장이 과연 정확한지 아닌지를 지금 청문회가 아닌 헌법재판소 탄핵심리를 통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속 집요하게 따지고 있는데,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끌어내라는 대상은 국회의원이었다. 그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지만은, 그때는 요원이 국회 본청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정문 입구에서 지금 대치 중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끌어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지, 있지도 않은 요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이런 지금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아주 1시간 이상 아주 상방이, 제일 처음에 국회 측 대리인이 묻고, 그 다음에 윤석열 측 변호인이 묻고 해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공방전이 오고 갔고, 미심적인 것은 헌법재판관이 직접 신문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하는 주장이 사실에 훨씬 가깝다는 아마 인상을 많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사람만의 통화니까 무슨 증거가 있나고 하지만, 아까 보니까 그 통화하는 상황이 공개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으며, 이 내용은 지휘관들이 모인 화상회의 중 켜둔 마이크를 통해 예하 부대원들도 청취했다고 전했으니까, 검찰이든지 아마 수사관이 공수처 수사관일 수도 있는데, 이 예하 부대원들로부터도 진술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정까지 수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전체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죄 혐의의 수사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즉, 국헌문란의 핵심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건데,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면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회의원들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전사령관이 또 지시를 받고 그 부하들에게 그런 취지로 또 다른 지시를 내려보냈다. 그러나 현장 지휘관들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그 동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누가 끌려도 간 사람이 있느냐 하는 요 결과를 놓고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결과고 그런 쪽으로 움직였다. 그럼 이게 국헌문란의 폭동에 해당하고 이것은 내란죄를 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우두머리 역할을 한 사람이다 하는 이 전체적인 논리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로 군대를 보냈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뭐 질서 유지 차원에서 아니면 뭐 혼내주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식의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참 이상하게 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군대를 국회로 보낸다는 것은 완전히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거든요. 좋은 예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에 여러 차례 계엄령 선포가 있었지만은 국회로 군대를 들어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박정희 전두환 어떤 사람도 국회를 군사력으로 점거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국회 안으로 보내가지고 국회를 점거한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 정도로 따지면 정도로. 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은 유럽에서 왕이 최초로 반역죄에 걸려가지고 참수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1649년입니다. 1649년 영국에서 찰스 1세가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처음입니다. 그 주된 이유가 왕의 권한으로 국회를 탄압했다는 겁니다. 국회를 열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사는 1215년 대헌장 마그나카르타 때부터 왕과 국회의 견제와 또는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피와 말하자면 피비린내 나는 그런 투쟁사를 통해서 국회가 결국 민주주의의 본산이 된 거죠. 왕과 국회의 싸움에서 결국 영국에서는 국회가 이깁니다. 그래서 입헌 민주주의로 가는데 그 전통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헌법체제에 들어가는 것이고, 따라서 아무리 계엄령을 펴도 국회에 대해서는 계엄군이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고령에도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고 그러고 실제 행동에서도 군대를 국회 안으로 들여보냈다 하는, 이게 이번 내란죄 구성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오늘 그 핵심적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상당히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